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8월 17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좀 갈수록 태산입니다. 첩첩산중입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 오늘 일종의 양심선언 비슷한 걸 했죠. 오늘 공약 발표에 국회에서 하면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통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윤석열 금방 정리된다 하는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 그거는 더함도 뺨도 없는 정확한 팩트다. 그리고 윤석열 금방 정리된다는 것은 윤석열 전 총장과의 갈등이 정리된다는 뜻이 아니라 앞뒤 그 콘텍스트, 저 맥락으로 보아서 윤석열 전 총장이 금방 정리된다, 즉 훅 하고 간다 하는 그런 취지다. 내가 차마 그 앞뒤에 있었던 이야기는 차마 이야기하지 못하겠다. 또 내가 8월 12일 아마 원희룡 전 지사가 8월 11일까지 이 지사였습니다. 그리고 8월 11일 이제 보면 제주의회에서 사표가 수리되어서 12일 좀 자유로운 입장에서 아마 이준석 대표와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8월 12일 통화하는데 이준석 아주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상당히 적개심에 가득 찬 뭐 그런 분위기로서 윤석열 금방 정리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래서 이제 원희룡 지사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 대표가 결국 보면 이러저러한 역할을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대여 투쟁에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니냐. 즉 악역을 좀 담당해서 그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지금 민주당을 갖다 공격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원희룡 전 지사의 이야기에 대정부 투쟁에 나서는 게 제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지금 당 대표, 지금 제1야당의 대표로서 대정부 투쟁에 나서는 게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면 무엇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말 억장이 막힙니다. 그리고 또 원희룡 전 지사가 지금 보면은 경준 위원장이 서병수 5선 의원인데 마침 보면은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이 서범수 의원입니다. 서범수는 서병수 의원의 친동생이죠. 그거 좀 묘한 어떤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병수 이제 경준이 경선준비위원장이 8월 23일 다음 주 월요일 출범하게 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자동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지금 이쪽 분위기인데, 이준석 대표는 자동으로 가는 쪽으로 아마 자기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최고위원회 보면 다른 최고위원들도 있고 또 김기현 원내대표도 있고 정책위 의장도 있고 한데 왜 이런 식으로 고집을 피우면서 독주 내지는 독재를 하려 하는지. 그러면서 서병수 이 경준위원장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뭐 내정 내지는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해서 원희룡 전 지사가 많이 걱정 섞인 이야기를 하자 중진 의원들이 다 이런저런 대선 캠프에 가 있기 때문에 서병수만 남아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네요. 지금 보면은 4선, 뭐 5선에야 뭐 예를 들어서 뭐 홍준표라던가 뭐 서병수가 있고 뭐 주호영, 정진석 있는데 뭐 하기야 뭐 정진석은 윤석열, 또 조경태 같은 경우는 이미 홍준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5선에는 없는 게 사실이지만 4선에는 그래 제법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진위원이 다 대선 캠프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굳이 경선관리위원장이 굳이 현역 의원일 필요는 없겠죠. 그야말로 경선을 갖다가 과거 이한구 씨 같이 뭐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서 불공정하게 진짜 아주 편파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면은 상식적이고 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 저는 얼뜻 떠오르는 사람이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같은 분도 훌륭한 대안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김병준 명예교수에 대해서는 윤석열 또 최재형 캠프에서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김병준 위원장 지금 꿈쩍도 안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김병준 위원장 같이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신망이 두터운, 또 나름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뭐 그런 분을 갖다가 원외라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는 겁니다. 굳이 다른 후보 측에서 삐딱한 눈으로, 의혹에 가득 찬 눈으로 지켜보는데 밀어붙이겠다는 것, 이게 과연 옳은 태도인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제가 도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니까, 이 한국갤럽 뭐 대한민국의 거의 한 80여것 가까운 여론조사기관에서 때로는 아주 뭐 진짜 영세하고 열악하게 여론조사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1988년, 지금부터 거의 33년 전부터 쭉 일관되게 여론조사해온 한국갤럽이 그래도 그나마 이 정치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가장 신뢰가 높을 겁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바로 최근 한 두어 달간의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여론조사 결과의 이렇게 흐름입니다. 6월 세 번째 주에 드디어 국민의힘이 예전에 2017년 이후에 최초로 30%를 돌파합니다. 이것은 이준석 대표의 6.11 전당대회 당선, 이것이 분명히 효과를 주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36세의 이준석 씨가 당대표 되었을 때 많은 기대와 희망을 걸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7월 첫 번째 주에는 드디어 국민의힘이 한국갤럽 기준으로 최대치인 32%를 찍게 됩니다. 이건 6월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 즉 출사표를 던졌고, 아마 많은 사람들 뇌리 속에는 윤석열이 민주당은 안 가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국민의힘과 뭐 그것이 7월이 됐든 8월이 됐든 언젠가는 하나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도 32%라는 최고치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답니다. 쭉 보시면 앞뒤가 똑같죠. 즉 이준석이 대표되기 직전에 27%, 지금 28% 대동소이합니다. 즉 두 달 동안 진짜 일장춘몽같이 쭉 올랐다가 쭉 떨어지고, 특히 이준석 씨는 마치 본인이 20대 30대를 갖다 대변하는 듯, 또 20대 30대를 대표하는 듯 언행을 갖다가 뇌까리고 있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20대 남자들이 이번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을 심판했던 것이 이준석 때문일까요? 아니죠. 절박한, 그야말로 절벽 뒤로 밀려있는 그들이 아우성 치면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을 심판했던 겁니다. 근데 이준석 씨가 대표되고 나서 지나치게 보면 어떻게 마초이즘이라고나 할까요? 남성 위주, 또 실력 위주, 실적 위주. 그러니까 이준석 씨의 대표적인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여성도 군대 가야 된다라든가, 군대 가산점 제도 부활해야 된다든가, 이른바 남성과 여성, 그나마 우리가 거의 30년 가까이 일제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그러죠. 좀 불공정, 불평등을 갖다가 완화하기 위해서 좀 여성들에게 좀 핸디를 잡아준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씨는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대 여성들이 이준석 씨를 바라보는 눈길이 아주 싸늘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0대 남성들이 이준석 씨를 자기 세대의 영웅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지금 20대, 30대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국민에 대한 지지율보다. 그렇다면은
이준석 씨는 지금 본인은 가장 유력한 후보인 윤석열을 갖다가 훅 금방 정리하고 본인은 당 대표로서 대정부 투쟁에도 나서지 않고 그 다음에 내 멋멋대로 그야말로 사실상 독재 내준 독주하겠다는 의사를 갖다가 거리낌 없이 표시하는 가운데 지지율은 도루묵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럴 경우 우리 비유가 어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난 6.11의 전당대회에서 물론 당원 투표는 나경원 후보가 좀 더 높았습니다. 어쨌든 이준석에게 많은 표를 몰아주어서 이준석 체제를 출범시켰던 그 당시의 선거인단들 요즘 아마 시샘말로 손가락 자르고 있을 겁니다. 내가 잘못 찍었구나. 내가 잘못 찍었구나. 비유하자면 사기 결혼 당한 그런 느낌일 겁니다. 뭔가 그럴듯하고 번지르르 해갖고 갔더니 이건 영 아닌 거거든요. 자, 사기 결혼 당했을 때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이것도 운명이고 이것도 숙명이니 어쩔 수 없다. 현실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그 자리에서 때려 부수고 바로 이혼 도장 찍고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현명한 방법은 아니죠. 이것도 운명이다. 그래, 이준석 대표 체제 출범한 것도 운명이다. 우리가 그 당시 눈이 뒤집어져서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참 제대로 많은 그야말로 뜻있는 사람들이 경고음을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을 찍었고 그 이준석이 이제 와서 꼬마 김종인 마냥 아니 김종인보다 더하게 독주하고 짜르 행세를 하려 하는데 참 이러다가 참 6개월 반년 앞둔 대선 그냥 냉수에 물 말아 먹는 거 아니냐. 그래도 그것도 운명이지 어떡하겠냐. 아유, 그래 가자. 하책입니다. 지금 이준석이 흔한 이야기로 설치고 이준석이 독주하는 대로 그냥 놔두고 질질 끌려가는 것은 하책입니다. 또 좋아. 내가 산수 갑산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준석하고 못 살겠어 라고 이준석을 쫓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지난번에 누구 얘기한 대로 신지호 박사 얘기한 대로 탄핵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건 아니더라도 2011년 그 당시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10월 26일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고 그 당시 디도스 문제로 당이 시끌시끌하니까 그 당시에 보면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남경필, 유승민 이렇게 되는군요. 이 세 사람이 축이 되어서 당시 그 세 사람이 다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순차적으로 바로 따다락 세 사람이 최고위원을 갖다가 사퇴함으로써 최고위원회를 갖다가 이른바 의결 정족수 내지는 의사 정족수를 갖다가 붕괴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 홍준표 대표님들은 무슨 수가 있었겠어요? 물러났죠. 그리고 그들이 그 당시 유승민, 원희룡, 남경필 등이 그런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킴으로써 홍준표 체제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총선을 불과 넉 달 앞둔 시점에서 박근혜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겁니다. 그때 대선은 2012년 4월에 총선이었고 12월에 대선이었습니다. 총선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 총선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던 것이 당시 최고위원들이 집단 사표를 내므로써 최고위원회를 붕괴시켰고 최고위원회가 붕괴되자 어쩔 수 없이 홍준표 대표도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시게 된 거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하는 아니지만은 현 시점에서 대선을 불과 한 6개월 좀 더 남겨놓은 시점에서 이것도 그렇게 현명한 방법은 아니죠, 사실은.
제일 바람직하기는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우리가 머리가 좋은 친구니까 그래도 보면 방송도 보고 신문도 읽고 주변에 어른들 이야기도 듣고 하면 내가 이 잘못 가고 있구나 하고 자성하고 스스로 크게 깨우쳐서 말수를 줄이고 그야말로 당 대표로서 해야 될 역할을 하는 것이 상지상책인데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마침 김태호, 저는 지금까지 국민의힘 후보가 13명인 줄 알았더니 14명이더군요. 이 김태호 의원이 오늘 대선 출마 포기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서 13명이 남았습니다. 보니까 심동보 제독이라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표창원 의원이 그 당시 국회에서 표창원 의원 주관 후원으로 주체라고 그럴까 후원이라 그럴까 더러운 잠이라는 그 같지 않은 그림을 걸었던 걸 보고 흥분하여 그 그림을 때려 부쉈던 그 심동보 해군 제독, 이 사람이 대선 출마를 지난 7월 27일 날 했더군요. 그래서 지금 13명이 남습니다. 어쨌든 지금 걱정스러운 게 현재 오늘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밝힌 그 바 그대로 원희룡 지사가 거짓말할 뿐은 아니니까 더함도 뺨도 없이 이건 팩트다라고 얘기하는 그대로 윤석열을 금방 정리하겠다 대정부 투쟁에 나서는 것은 당 대표의 역할이 아니다. 서병수, 그러니까 내 비서실장 서범수의 친형인 서병수 이른바 선거관리위원장 통해서 사실상 좌지우지하겠다 라는 이준석의 그 욕심, 과욕, 망상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계속 간다면 참 갑갑하네요. 그러나 한 가지 기대 거는 게 이제 보면 아까 상책도 아니고 하책도 아니고 중책이 하나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당탕탕 거리면서도 9월 15일 13명의 후보는 8명으로 컷오프 될 거고 추석 연휴 지나서 10월 8일 2차 컷오프로 4명으로 압축될 겁니다. 4명으로 압축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4명의 후보들이 유승민 후보 포함입니다만이 된다면은 유승민 후보 이준석 당대표가 오버하지 않고 월권하지 못하도록 4명의 후보가 꽉 누르는 상태에서 자신들끼리 페어플레이를 하고 11월 9일이죠. 11월 9일 대선 후보로 선출된 사람이 그때도 만약에 이준석이 당대표 옥새 들고 버티겠다, 옥새 들고 나르시겠다라고 흔한 얘기 건방을 떤다면은 그때는 최고위원회 내지는 당무위원회 등등을 통해서라도 축출하면 됩니다. 자, 한 달,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8월 17일이니까 1차 컷오프 9월 15일, 2차 컷오프 10월 8일이니까 대략 한 달 한 20일 정도만 참으십시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공개적으로 개망신을 주었는데 이준석 씨 또 어떤 세체의 혓바닥으로 또 궁색한 지경을 갖다가 모면하려고 궤변을 늘어놓을지 내일 아침이 궁금합니다.